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유자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공시생분들을 위한 자이스토리 영어 독해 활용법 관련해서 제가 조언을 드릴게요. 우선 공시생분들이 구문 독해를 풀고 나서 이제 유형별 독해를 풀 때 저는 자이스토리 독해 기본편이나 완성편을 추천합니다. 자이스토리 독해는 이제 수능과 이제 모의고사, 평가 모의고사나 여러 가지 지문들을 모아놓은 교재인데요. 자이스토리 독해가 이제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 먼저 기본편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완성편은 고2, 실전편은 고3인데 현재 공무원 영어 독해가 수능만큼 어렵진 않아요. 반대로 수능은 지금 상당히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한 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신에 공무원 영어가 어려운 이유는 5과목을 100문제를 100분 안에 풀어야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영어 독해 자체 난이도로 봤을 때는 고1과 고2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무원 영어 강사님들의 공무원 영어 독해 교재를 보면은 지나치게 어려운 경우가 많고 너무 지적적인 게 많습니다. 차라리 평가원이 낸 좋은 이제 모의고사랑 이제 수능 기출 지문으로 보기를 추천합니다. 자이스토리 영어 독해의 제가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 교재는 해설이 상당히 자세합니다. 즉 인강이 필요 없어요. 이제 공무원 영어 강사님들의 독해 교재를 보면은 대다수가 인강을 보게끔, 그래서 인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해설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하지만 자이스토리 영어 독해는요, 일단 해석 같은 경우는 직역과 의역이 둘 다 있습니다. 영어 강사로서는 직역은 중요해요. 우리가 직독직해로 빠르게 해석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한국어랑 영어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1대1로 대응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해석을 할 때는요. 그때는 의역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직역과 의역을 같이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장 구조 분석, 구문 분석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거의 끝판왕이에요. 세 번째는 지문 안에서 답의 단서가 잘 체크되어 있고요. 오답은 왜 오답인지가 상세하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과외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 수험생들은 자이스토리 영어 독해, 저는 초시생분들은 기본편을 풀기 추천드리고요. 본인이 만약에 이전에 수능 공부할 때 뭐 기본편을 풀어본 적이 있다 그러면 완성편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실전편은 풀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자이스토리 영어 독해 활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이스토리 독해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영어 독해 지문을 모아놨기 때문에 공무원 영어 독해 유형과 안 맞는 유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표, 도표, 실용문, 이 유형은 빼고 나머지 유형을 풀어주세요. 물론 최근 기출에 보면은 독해 유형이 이제 잘 나오는 유형도 있지만, 근데 나머지 유형은 요즘엔 잘 안 나오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그런 유형이 나왔어요. 그럼 내년에 그 유형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무원 영어 기출을 확인해 보신 다음에 최근 기출에 자주 나오는 유형 위주로 좀 푸시고요. 하지만 최근 기출엔 안 나오지만 이전에 나왔던 유형들도 있거든요. 그런 지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문제 좀 익숙해지는 정도 단계까지만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일단 도표 실용문을 빼고 나머지 유형을 풀어주는데요. 이때 목차 순서대로 풀기보다는 저는 요일별로 좀 섞어서 풀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목차 순서대로 풀게 되면요, 문제가 꽤 많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유형이 좀 많이 늦어져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까지 좀 기간이 좀 여유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한 3개월 이상의 기간이 나왔다, 그런 분들은 그냥 순서대로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시험이 지금 얼마 안 남았고 다른 유형을 좀 빨리 접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요일별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ABC 유형, 화요일 날은 DEF 유형, 이런 식으로 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유형을 좀 나눠줘 가지고 문제를 좀 섞어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뒤에 장문 독해나 복합 문단과 모의고사 유형은 다른 주요 유형들 다 풀고 나서 마지막에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영어 독해를 풀면서 제가 팁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구문 독해까지는 일단 문장 구조 분석을 철저히 따졌잖아요.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자이스트 독해 이제 기본편 교재처럼 유형별 독해 교재에서는 문장 구조 분석은 너무 따지지 마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문장 구조 분석을 잘 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읽으면서 해석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데, 문장 구조 분석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어설프게 문장 구조 분석하느라고 독해를 풀다 보면은 내용 파악을 놓치고요. 그리고 문장 구조 분석을 계속 생각하느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 분석은 최소로만 해주세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요. 그리고 지문을 완벽하게 해석하고 이해해서 풀려고 하면은 힘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실전 독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왜냐면 독해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풀다 보면 어려운 지문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국어나 한국사나 행정법이나 행정학이나 다른 과목이 어렵게 출제되면은 여러분들이 긴장한 상태에서 영어를 풀 수 있단 말이죠. 그때 독해 지문이 잘 안 읽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풀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풀어보세요. 지문 안에서 답의 단서를 찾는 연습을 해주세요. 출제위원들은 독해 문제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문 안에 답의 단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요즘 수능 영어 독해는 상당히 어려워졌는데, 수능 독해 같은 경우는 답의 단서가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영어는 참 좋은 게 뭐냐면 단서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해석이 완벽하게 안 돼도 괜찮습니다. 답의 단서를 찾는 연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자신이 독해를 하면서 글쓴이 입장에서 중심 내용이나 키워드는 최소로 계속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문 안에서 출제자 입장에서 답의 단서를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독해를 할 때는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상식, 선입견, 편견은 다 제외하시고 지문 안에서만 근거를 찾아주세요. 만약에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애매한 게 뭐냐면, 그럼 내가 생각하는 선지가 다 답으로 보여요. 그러면 출제자가 의도한 매력적인 오답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문 안에서만 찾고 글쓴이 입장에서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독해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독해 지문 안에 내가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나올 수 있죠. 또는 독해 지문 특정 문장 안에는 내가 모르는 어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독해라는 거는 어차피 글쓴이가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거, 중요한 내용은 계속 바꿔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 줍니다. 이걸 재진술,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 키워드 표시를 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나온다. 오래 찾지 마시고요. 어차피 해석 안 돼요. 그런 거는요. 대신에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대신에 해석이 안 된 문장에 앞문장과 뒷문장에서 중심 내용 키워드 표시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서로 연결해 보세요. 그럼 둘은 순적 관계나 역적 관계, 원인과 결과, 재진술, 아마 이런 관계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관계를 따져가지고 그 내용을 유추하면 됩니다. 이게 독해 실력이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어려운 독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딱 해설을 봤어요. 근데 내가 생각한 단서랑 달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독해 사고를 조금씩 교정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독해를 여러분들이 이제 풀 때 완벽하게 해석보다는 단서를 찾는 연습을 하자. 그리고 대명사들 나오잖아요. 대명사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 대명사가 어떤 단어를 앞에서 나타내는지를 반드시 찾아서 해석을 해주세요. 이걸 안 하잖아요. 해석이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유형의 독해를 풀 때는 시간 배분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한 문제 몇 부분 안에 풀어야 되냐, 그거 신경 쓰지 말아도 되는 이유는 괜히 어설프게 시간 배분 하잖아요. 내용 파악 또 못하고 그냥 빨리 푸는데 급급해요. 그럼 감독해를 하고 보통 많이 틀립니다. 시간 배분은요, 그 다음 단계인 공무원 영어 연도 비출에서 어휘 생활영어 문법 독해 20문제를 섞어 놓은 문제에서 시간 배분을 하는 거지, 유형의 독해는 그냥 천천히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때 많이 질문 주는 게,
질문을 하는 부분이, 선생님, 저 자이스트 독해 푸는데요. 어느 정도 지문량을 풀어야 됩니까? 또는 하루에 몇 지문 풀어야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일단은 정해진 시간 내에서만 하세요. 만약에 독해를 하루에 1시간 반 정도 한다, 그러면 1시간 반 정도 내에서만 하면 됩니다. 왜냐면 개개인별로 어차피 실력 차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많이 푸는 분들도 있지만 적게 푸는 분들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원래 단계별 연습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게 풀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자이스트 독해를 풀면서 남는 시간에 어휘도 공부할 거고, 문법도 공부할 거고, 또 문장 구조 분석도 계속 연습할 거고, 또 모르는 독해용 어휘도 계속 볼 거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력은 오릅니다. 그리고 독해 속도는 더 빨라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실제 시험이 독해 10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영어 연도부 기출에서 20문제 푸는 연습을 통해서 그때 시간 배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형별 독해는 시간 배분은 하지 말자.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독해를 많이 못 푸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자. 어차피 단계별로 연습을 하면서 계속 실력이 늘고 속도가 빨라지면서 나중엔 10문제까지 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독해를 풀고 나서 중요한 건 리뷰죠.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 444수법에서는 일단 독해에서는 앞에서 말했듯이 지문 안에서 답의 단서를 찾고요. 만약에 답의 단서를 체크했는데 이때 중요한 거,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출제자 입장에서만 체크를 하자. 그리고 해설을 봤는데 내가 생각한 단서랑 해설의 단서가 다르다? 그러면 우리의 독해 사고를 교정하자. 자, 그 다음에 오답은요, 오답 옆에다, 선지 옆에다 오답 이유를 적어주세요. 이거는 왜 오답인지. 이렇게 오답을 분석을 체크하면요, 오답 패턴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도움이 되냐면, 그러면 출제위원이 노린 각 유형별로 오답 패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답 패턴을 알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 풀잖아요. 문제 잘 안 풀려요. 또 선지가 뭐 한두 개 헷갈려요. 그때 소법을 활용하기 참 좋습니다. 오답 패턴을 알고 있으면 출제자가 의도한 매력적인 오답을 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한두 개 선지에서 고민이 돼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오답의 여지가 있는 거는 삭제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독해를 우리가 완벽하게 해석을 못해도 풀 수 있는 이유는 지문 안에서 답의 단서 찾는 거, 그리고 오답 분석으로 오답 패턴을 알아가지고 매력적인 오답을 피하는 거죠. 그래서 해볼만 합니다. 자, 대신에 여러분들이 각 유형별로 오답 패턴을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그럼 몇 개 안 나오거든요. 그러한 패턴을 알잖아요. 나중에 유형별로 리딩 스킬과 독해 원리, 독해 전략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이제 독해 실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해석이 안 된 부분 우리 유추하자고 했잖아요. 대신에 풀고 나서 해석이 안 된 부분은 문장 노트에 정리를 해주세요. 자, 문장 노트는 중요한 게, 내가 어떤 문장 해석이 안 된다는 거는 그 문장 안에 있는 특정 어휘를 모르거나 어법을 모르거나 구문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정리를 해놓고 하루에 10분에서 15분 분석을 하자. 그러면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가 확실하게 나오거든요. 이때 유의할 점. 분석은요, 그 자리에서 바로 하지 마세요. 정리하고서 바로 분석하지 마세요. 왜냐면 분석하다 보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럼 문제를 많이 못 풀어요. 그렇다기보다는 일단 지문만 정리해 놓고요, 문장만. 그리고 하루에 영어 공부하는 시간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 투자해서 거기서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험장 갔을 때 못 읽는 문장이 거의 없어요. 이런 문장 노트를 안 만들잖아요. 내가 어떤 문장이 약한지 모르고, 그리고 시험장 갔을 때 비슷한 문장이 나오잖아요. 멘붕이 와요. 머리가 하얘지고. 그리고 뒤에 문제 풀 때 문제를 못 풀고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독해 지문에서 모르는 독해용 어휘들을 정리해 주시고 어휘 노트에 정리해 주세요. 자, 독해의 마지막 싸움은 어휘 싸움입니다. 공무원 영어든 편입 영어든 수능 영어든 어휘로 시작해서 어휘로 끝나요. 수업 영어의 꽃은 독해거든요. 근데 독해의 마지막은 어휘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한 기반 연습을 했습니다. 어휘, 문법, 구문을 공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형별 독해에서는 답의 단서 찾는 연습하고 오답, 분석해서 오답 패턴을 알고, 그리고 문맥으로, 앞뒤 문맥으로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모르는 어휘도 그 앞 문장을 봐가지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나 모르는 어휘와 그 앞 문장의 관계를 따져가지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딩 스킬과 독해 원리, 독해 전략이 여러분들이 이제 향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남은 한 가지는 어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독해형 어휘를 정리해 놓고요. 자투 시간 자주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어휘가 많이 없다고 할게요. 그럼 독해 푸는데 상당히 수월해집니다. 따라서 모르는 어휘들은 어휘 노트에 정리해 주세요. 이때 유의하죠. 어휘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정리하고 자투리 시간 눈으로 보자. 자투리 시간은 쉬는 시간, 식사 시간, 그리고 버스나 전철 안에서, 그리고 잠자기 전에. 잠자기 전에 보면은 자는 동안에 내과학에 의해서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어휘를 정리해 주세요.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럼 내가 이전에 외웠던 어휘 책과 어휘들 많이 겹치고요. 또 자신의 어휘책에서 빠진 부분인데 독해서 많이 쓰는 독해용 어휘들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스트 독해는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독해 실력을 빠르게 향상시켜 줍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